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전들입니다. 장보는 남자 시간에 오늘은 그 삼성그룹에 대해서 장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기관들이 시장에서 해보기가 좀 애매한 시장 상황, 뭔가 핑계거리를 찾던 그런 시장 상황에 핑계거리를 툭 던져준 듯한 그런 모습이 어제 수급을 보면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그룹이 이제 구조 조정이라기보다는 지배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더니 이제 본격화시키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 지배 구조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화면에 보이는데요. 삼성물산 다 알고 있는 기업, 제일모직은 최근 들어 그 에버랜드와 합병을 한 기업, 이 두 개가 다시 합함으로써 매머드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삼성그룹 자체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이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뉴스거리가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데 이 합병한 부분은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를 가속화시키는 게 직접적인 목표일 거고 목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일모직이 에버랜드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에버랜드가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그냥 가도록 했었고, 이번에도 제일모직이 규모가 훨씬 크죠. 가격도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보단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쓴다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건데, 올 9월 1일에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초치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또 삼성중공업이 합병 진행하다가 좀 그 가격권이 많이 괴리가 생겨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 추이를 분명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그 변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 SDS 세 개만 모아놓은 겁니다. 왜 세 개가 필요했나, 세 개가 얘기가 되나 하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해서 지배 구조를 또 공고히 하는 거죠. 삼성 SDS는 뭐예요? 삼성 SDS는 저거 상장시킨 이유 역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뭐냐? 연결고리 역할을, 이 지배구조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일모직 23.23%. 이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에버랜드 합병함으로써 얻어진 거죠.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문제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싼 가격에 좋니 뭐하니 하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어서 그걸로 인한 것으로 제일모직과 합병함으로써 지분이 엄청 커졌죠. 연결고리의 중심이 된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불과 0.57%밖에 안 돼요. 메이저 기업인데 지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단초가 됐던 거고요. 삼성 SDS, 그다음에 삼성생명 지분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제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말이 되는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함으로써 가장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의 통제력이 강화가 됩니다. 아까 0.57%밖에 없잖아요. 그 돈 많은 개인 투자가 살 수도 있겠죠? 금액이 좀 많지만 그런 비율밖에 안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단순화되면서 통제는 강화된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과거에도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준지주사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가 돼버린 거죠. 이러한 삼성물산의 지주사의 지배 구조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의 합병 산정 가치가 8조.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삼성물산의 현재가를 보면은 이거보다 좀 넘습니다만은, 그럼 산정 기준을 저걸로 잡았는데 막 올라가서 10조, 11조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삼성물산의 가격권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껄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겠죠. 삼성그룹 측에서는. 그래서 아마 가격권에 대한 부분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제일모직이라는 게 상장되고 나서 상당 기간 좀 눌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최근 들어 신고가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합병되는 기업들은 당장 못 사면은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 그 흐름이 어느 정도 가격권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도 이런 시점에서 한 번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둘이 합병을 했을 때 얼마만한 시너지가 생기느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너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각각 매출이나 각각 외형을 플러스 단순하게 했을 때 33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합해버리면 2020년에 60조가 나온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에버랜드 쪽에 있을 때 건설 부분이 있었어요. 좀 디테일한 조경 쪽이죠. 골프장도 만들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 또 건설에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뭐 건물을 짓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대단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출 고리. 지금 현재는 매출이 없잖아요. 그죠? 바이오 쪽, 이쪽에는. 근데 이게 합해서 한 2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이 삼성물산의 입지는 상당 부분 커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번 얘기는 요거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지분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떤 종목이 과연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인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 SDS. 이게 소위 최근 들어서 언급되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종목이고 또 있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이거 역시 연결될 수가 있겠고 삼성 SDS, 크레듀 이것도 역시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 SDS는 알겠는데 저기 떡하니 일성신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인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그룹 중에 삼성물산 뭐 주가 움직임은 어제 아주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거래도 터지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어질 겁니다. 합병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9월 이후를 본다면 꾸준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그룹에서 그 제일모직을 보게 되면 이게 제일모직의 그 월봉인데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계속된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아마 이것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삼성물산 안에서 파워풀하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이거는 일성신약 제약회사인데 왜 이 회사가 주가가 어제 급등했냐. 오늘 도로 다 내렸죠. 삼성물산 지분을 33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얘의 장부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요 일성신약도 도로 내려왔지만 관심을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게 삼성 SDS인데요. 이 삼성 SDS는 지금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있죠. 근데 아마도 이 종목도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삼성그룹에서 교육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뒤에 서포트하는. 이건 크레듀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듀나 삼성 SDS는 한 묶음을 묶어서 한 번씩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신다면 아마 9월 달 정도 되기 전에도 기회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